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을 사람은 누구인가? 남자에게 사랑을 못 받는 많은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남자에게 그 여자가 신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착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좋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남편에게 귀한 대접을 못 받고 더군다나 외도까지 참아내면서 가정과 자식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녀는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하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녀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또 저에게 어떤 착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의사였고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외도도 여러 번 했지만 오히려 그가 그녀에게 화를 냈고 그녀는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8년간을 별거하면서 남편을 견뎌내다가 겨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데도 3년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도 남편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와 잘 해보고 싶다고 저에게 비비브 질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비비브 시술을 받지 말라고 했고 그녀가 와서 기다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희 병원 근처에 와서 기다리다가 시술이 늦게 끝난다고 그녀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가 화를 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남자에게 잘하는데도 왜 남자가 자기에게 그런 대우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착하고 순하고 충성스럽고 의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자에게 그녀를 얕잡아 보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녀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녀는 그가 하자는 대로 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여성이었습니다. 즉 남자들이 말하는 잡은 물고기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안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오더를 따내야 하는 사업체라면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를 편하게 대하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그녀가 정말로 귀하고 그녀 없이 못 살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모든 일을 일일이 보고하지 말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신비감도 없어지고 그녀를 예측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쉬운 상대가 됩니다. 둘째, 그 남자가 나의 일을 간섭하게 하지 말 것. 그녀의 성적 자존감을 위해서 그녀가 비비브 질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는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질레이저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 나이에 그런 잔소리나 간섭을 받아야 할까요? 그 전에 남편은 누가 너 같은 여자하고 잠을 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 한마디에 트라우마를 받아서 성적 자존감이 바닥이 난 상태였고 지금의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방법은 그녀의 질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과 그녀의 모든 동선을 그와 의논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와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편도 아닌데 더군다나 남자가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녀 사이는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친구와 할 얘기가 있고 남녀가 할 얘기가 있고 남녀 사이는 그냥 꿀만 공유해도 됩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나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슬픔과 눈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여자가 계속 얘기하면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남자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여자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수다를 떨 상대가 필요하면 친구와 수다를 떨고 남자와는 사랑만 나누십시오. 남녀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무거운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눈물과 함께 빵은 친구랑 나누십시오. 남녀하고는 허니, 꿀만 나누십시오. 네 번째, 만약에 생리 전후에 약간 우울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생리 때마다 기운이 바닥을 칩니다.
이럴 때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도 약간 부어있고 기분은 우울하고 신경은 날카로워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괜히 남자를 만나서 짜증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남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를 이해해주는 동성애친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남자는 생리가 끝난 후에 기분이 말끔일 때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남자와 함께 눈물이나 슬픔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그런 기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5번째, 남자에게 의존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즉, 남자를 나의 큰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6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한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그에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해주고 내가 안 행복할 때는 얼음처럼 차갑게 대하면 남자는 여자를 학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판무파탈과 같은 유혹녀의 행동법입니다. 물론 악녀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데도 기분이 안 나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 그가 그녀에게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가 화내는 것을 견뎠습니다. 왜 그녀가 그래야 할까요? 그럴 때 그녀는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니? 내가 레이저 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했니?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화를 내는데? 오히려 그녀가 불같이 그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항상 부당하게 당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려면 이런 사이클에서 그녀가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 여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즉, 꼭 필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한 가지. 두 번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자친구 1명. 세 번째, 나와 섹스할 남자 1명.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꼭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할 말과 내 남자에게 할 얘기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내 남자와는 허니만 나누고 나의 친구에게 내 남자의 험담도 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쇼핑도 같이 하십시오. 남자와는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 할 일을 하게 놔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그냥 놔두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오게 해야지 여자가 다가가면 남자는 도망갑니다. 신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비비붙일 레이저 시술도 받고 그리고 이쁜이 수술도 받아서 질을 완벽하게 만들면 그녀에게 남자는 딱 붙어 있을 것이고 그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녀의 성적 자존감을 위해서 그녀가 하는 일을 굳이 남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질이 좋아지면 남자의 입에서 찬사와 사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성적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자로서 사랑받기를 기도합니다. You can do it. 구독,